혹시 좋은 의도로 건넨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그 뒤로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많은 분들이 말 한마디로 인한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좋게 보이려고 한 말이 오해를 불러오고 친해지려던 관계가 멀어지고 오랜 인연이 갑자기 끊기기도 합니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중년 이후 인간관계의 70% 이상이 대화 중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금이 간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먼저 꺼낸 화제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관계를 지키는 지혜를 얻고 더 이상 말 한마디로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들이 관계를 해치는 걸까요?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과 그 이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첫 번째는 상대의 건강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이는 건강이 우리 삶의 가장 민감한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남에게 먼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요즘 건강은 어때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 질문은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 됩니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메시지로 들리고 상대는 방어적이 되거나 위축됩니다. 건강하다 해도 내가 아파 보이나라는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한 6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창회에서 한 친구가 자신에게 먼저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분위기가 묘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건강했지만 그날 이후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먼저 건강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관심은 이때 먼저 질문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둘째, 만남 초반에는 긍정적인 화제로 시작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처럼 단순하고 밝은 인사로 충분합니다. 셋째, 건강보다는 상대의 관심사나 근황을 물어보세요. 요즘 무엇 하시며 지내세요? 가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방어적이지 않고 마음을 열게 되며 관계가 부드럽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두 번째는 돈과 경제적 상황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이는 사람의 품격은 돈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상대를 경제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경제적 여유의 차이가 관계의 균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업은 어때? 은퇴 후 경제적으로 괜찮아?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질문은 상처가 됩니다. 잘 나가고 있다 해도 자랑하면 안 되나 하는 조심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편하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한 50대 사업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처음 만나자마자 요즘 사업 잘 되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사업이 어려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욕스러웠고 거짓으로 좋은 척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모임을 일찍 빠져나왔고 그 후로는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배려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 이야기는 상대가 먼저 꺼내기 전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관계에서 경제는 가장 민감한 영역이며 침묵이 예의입니다. 둘째, 경제력이 아닌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처럼 열린 질문이 훨씬 안전합니다. 셋째, 자신의 경제 상황도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자랑으로 들릴 수 있고 상대와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아닌 사람됨으로 평가받는다고 느끼며 편안하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세 번째는 자식이나 가족을 비교하며 묻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이는 비교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에게도 불행을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누구에게나 가장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자식 문제가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은 뭐하니? 딸은 시집 안 갔어?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자녀가 잘 나가고 있다면 자랑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는 부끄러움과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느 경우든 비교의식이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갑니다. 한 60대 어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네 딸은 결혼했지? 우리 애는 아직인데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의 딸은 이혼을 했고 손자를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거짓말로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와는 연락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이야기는 상대가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족사는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며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둘째, 굳이 물어야 한다면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시죠? 처럼 포괄적으로 물으세요. 구체적인 질문은 부담을 주고 비교를 유발합니다. 셋째, 자신의 가족 자랑도 자제하세요. 좋은 일도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편안하게 여기게 됩니다. 비교당하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네 번째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은 교훈이 아니라 상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잊고 싶은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꺼내는 것은 상대의 아픔을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사업 실패한 거 정리 다 했어? 이혼 후 어떻게 지내? 같은 질문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그 순간 과거로 돌아가 다시 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극복했거나 잊으려 노력하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당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만 기억하는구나라는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한 55세 남성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첫 인사로 그때 보증 섰다가 망한 거 기억나는데 지금은 괜찮아?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일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지만 그 질문은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자신을 여전히 실패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그 친구와 다시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의 과거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과거의 실수나 실패는 절대 먼저 언급하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꺼내지 않는 한 그것은 금기 영역입니다. 둘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가 훨씬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상대가 과거를 이야기하더라도 판단하지 말고 경청하세요. 힘드셨겠어요. 한마디면 충분하며 과도한 위로나 조언은 오히려 부담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자신으로 인정받는다고 느끼며 더 솔직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5번째는 외모나 나이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이는 나이듦과 외모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무례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외모 변화가 가장 큰 콤플렉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이 늙었네, 살 많이 쪘네, 머리 많이 빠졌네 같은 말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령 농담이나 친근함의 표현이라 해도 상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지적당하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불편해지고 다음부터는 만나기를 꺼리게 됩니다. 한 58세 여성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진짜 많이 늙었다. 나이는 못 속이나 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화장을 더 진하게 하게 되었고 그 친구와는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근함을 표현하려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모나 나이에 대한 언급은 절대 먼저 하지 마세요. 특히 부정적인 변화를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신뢰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것만 말하되 과장하지 마세요. 건강해 보이세요, 밝아 보이세요 정도면 충분하며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셋째, 외모가 아닌 내면과 근황에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처럼 긍정적인 질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외모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얻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당당히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6번째는 먼저 조언이나 충고를 건네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과 같다. 이는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일방적인 충고는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해봐서 하는데 그건 아니야 같은 말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자신이 무능하거나 어리석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을 네가 뭘 안다고 라는 반감을 갖게 되고 당신을 거만하게 여깁니다. 조언이 아무리 옳더라도 듣지 않으려 하고 관계만 상하게 됩니다. 한 62세 남성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그는 먼저 나서서 그 사업은 안 돼. 내가 해봐서 하는데 너는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그 말에 기분이 상했고 결국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잘 되자 동생은 더 이상 형에게 연락하지 않게 되었고 형제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선의의 충고가 관계를 망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첫째, 조언은 상대가 먼저 요청할 때까지 절대 하지 마세요. 필요하지 않은 조언은 간섭이며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조언을 요청받더라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시작하세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대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조언을 듣지 않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진짜 조언이 필요할 때 먼저 당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절대 먼저 꺼내면 안 되는 말 7번째는 자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먼저 자랑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는 진짜 성공한 사람은 과시하지 않으며 겸손이 가장 큰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열등감과 박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대에서는 비교가 더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요즘 손자보는 재미로 살아.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대 같은 말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처가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에 대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좋은 일도 조용히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한 65세 남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계속 손자 자랑, 연금 자랑, 건강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랑을 들으며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고 모임이 끝날 때쯤 마음이 무척 우울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좋은 일이 있어도
먼저 자랑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소식은 상대가 물어볼 때 겸손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둘째, 자랑보다는 감사를 표현하세요. 운이 좋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처럼 겸손한 태도가 존경받습니다. 셋째, 상대의 상황을 먼저 헤아리세요. 상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복은 조용히 간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존경하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만날 수 있으며 진심으로 당신의 행복을 축하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행동의 시작이며 인간관계의 씨앗이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인생 경험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한 번쯤은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진 아픔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먼저 꺼내지 말아야 할 말들을 조심하신다면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 돈, 가족, 과거, 외모, 조언, 자랑. 이 7가지만 조심해도 대부분의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무례가 아니라 배려이며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존중임을 기억하세요. 먼저 말하지 않아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